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최현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나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네, KTNG 영업 마케팅 지원자입니다. 현재 하반기 공채 전형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 멘토님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KTNG는 담배 인상 공사로 유명하죠. 네. 국내 담배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2017년 상반기 기준 60.6%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담배 제품은 에세, 레종, 더원, 보헴, 타임, 디스플러스 등등 되게 다양한 담배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보면 세계 3대 담배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중에서 시장 점유율 6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담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담배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기업의 이미지를 잘 구축해 가고 있는 좀 문화에 있어서 앞장서는 기업,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잘 만들고 있어서 담배 광고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상이라는 컨셉으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 타겟으로 한 이제 문화 마케팅 이런 점들이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인재상을 잘 반영해야겠죠. KTNG의 인재상 어떤 것이 있나요? 다른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도전이라든지 그 상호 협력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조금 다른 기업과 차이가 좀 있다면 이 성과 노력, 즉 실행 관점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배 산업 자체가 사실 경쟁자가 많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국내 MS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독과점 형태의 기업일수록 이런 성과 중심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노래 부르기, 오래 달리기입니다. 전공은 중국어학 그리고 영어학을 전공했고요. 학점은 3.01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KTNG 상상 마케팅 스쿨 10기 전국 캠프, 그리고 정관장 H&B 샵 추진 방향성 및 전략 수립 최우수상, 그리고 어학 점수는요, 토익이 850점, 토익 스피킹이 150점 레벨 6라고 합니다. 대내 활동으로는요, 교내 토론 동아리 학회장 1년, 교내 밴드 동아리 1년, 교내 국제학생회 기획 홍보팀장 1년, 기숙사 사생자치회 부회장 1년, 한중 심신지력 공공외교 캠프 스텝 참여, 그리고 KTNG 상상 마케팅 스쿨 10기의 경력이 있고요. 경력으로는요, 노래방 아르바이트 1년, 타츠키치 신주쿠점 6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 오늘의 주인공은 이 끈기가 정말 대단한 네. 것 같은 게 이 대내 활동, 경력 다 거의 다 1년입니다. 네. 또 특기가 오래 달리기인 걸 보니까 또 끈기 하나는 또 인정해줘야죠. 또 네. 지구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중국어와 영어를 복수 전공했는데요. 네. 일전공인 중국어 성적이 없는 게 또 눈에 띄어요. 혹시 면접에서 이런 관련 질문이 나오진 않을까요? 일단 어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꼭 자격증이 있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네. 다만 우리 지원자의 학점이 사실은 꾸준하게 이렇게 좀 학업을 이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의문이 좀 무슨 일이 들거든요.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라인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학점도 우리 평가자는 직접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지원자 스스로가 약간
미리 이렇게 걱정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학점도 좀 안 좋고 이렇게 미리 좀 뭐랄까 좀 찔린다고 해야 될까요? 더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원자 같은 경우였으면 자격증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취득해서 뭐 HSK 뭐 4급 이상이라도 좀 취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영주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나요? 저는 좀 단연 대내외 활동이 눈에 띄는데 네. KTNG 상상 마케팅 스쿨이라는 또 네. 지원하는 해당 기업의 활동을 했잖아요. 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이력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KTNG 마케팅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본인의 입사 지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KTNG가 왜 그에 부합하는 회사인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KTNG 인재상 중 본인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항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 사례와 함께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인이 KTNG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KSA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본인의 희망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본인의 전공, 경험 등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 혹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길게 쓰기를 원하네요. 네. 길게 쓰기를 원하고 이 질문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 회사 선택 기준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뭐 회사를 찬양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KTNG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제품 자체가 담배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나뉘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 직업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향후에도 입사 후에도 뭐 퇴사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한 질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3번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좀 기술할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좀 일직선상에 있는 같은 선상에 있는 목표를 좀 제시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TNG의 인재상 중 본인의 특성과 유사한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am CEO의 인재상 중 저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항목은 execute,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여름 끈질긴 책임감으로 KTNG 상상 마케팅 스쿨 10기 전국 캠프에서 최종 우승을 따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 마케팅 스쿨은 6주에 거쳐 현업 마케터들이 펼치는 강의를 듣고 매주 팀 단위로 주어지는 미션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팀원들과의 첫 모임 때 반드시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당당하게 약속했지만 쟁쟁한 경쟁자들 틈에서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열정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다른 팀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앞에서 넘어졌고 저희 팀은 매주 미션마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6주에 걸친 과정은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매주 다른 팀들이 미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며 풀이 죽어있던 팀원들에게 마지막 진짜 승부인 전국 캠프 공모전에 도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주 과정을 수료한 후 공모전에 지원하는 것은 팀마다 자율 선택 사항이었으므로 의무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없었으나 첫 모임 때 팀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팀들도 공모전에 참여를 했고 저희 팀도 마지막 승부를 향해 다시 뛰었습니다. 6주간 배운 지식과 팀원들의 아이디어 및 역량을 한데 끌어모아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고 팀장으로서 발표를 맡은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발표 자료를 체크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저희 팀은 최종 우승이라는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성과를 내는 인재와 관련한 사례를 썼는데요. 이 영주 학생은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좀 전반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문제가 어떤 건지 인식하는 과정이랑 그거를 해결했던
했던 어떤 그러한 액션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좀 의식의 흐름대로 좀 문제 상황 설명이 좀 절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웠지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다는 것 외에는 자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현수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했던 노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프랩 법칙에 맞게끔 기법을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활용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그 절차에 맞게끔 기법에 맞게만 쓰게 돼서 매력이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고 좀 전에 영주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냥 설명만 쭉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읽어가면서 약간 지루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작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스타 기법도 얘기를 했었죠. 그때 상황이 어떠했고 내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와 배운 점과 이로 인해 본인이 성장한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가능하면 아이디어들이 어떤 것이었고 거기에서 그걸 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얘기를 해주면 살아있는 생생한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만약 이 항목만 두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해 주신다면? 네,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네. 예, 뭐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자소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6주간 배운 지식과 팀원들의 아이디어 및 역량을 한데 끌어모아 여기서부터 네.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이 두 줄만 보면 이 자소서가 합격 자소서 혹은 불합격 자소서가 사실 갈리는 거예요. 이 회사의 인재상 중에서 이제 말 그대로 성과 노력이라는 부분은 판단, 실행, 책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발휘해라라고 이미 답을 인재상에서 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나름 두 알씩에 잡아가지고 잘 쓰려고 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나름 자소서를 써본 친구인 것 같은데 그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구체화하는 행동 노력에 반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말 그대로 글자 수가 굉장히 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예, 불합격입니다. 자, 우리 최현수 멘토님. 네, 제가 좀 이걸 좀 어려워하죠. 네, 네. 합격을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근데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한번 구체적인 얘기를 실질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조금만 더 보완해서 열심히 했으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네. 다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아쉽지만 두 멘토님께서 불합격을 주셨고요.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 입사 후의 기여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nowledge, KTNG 상상 마케팅 스쿨을 통해 이론 위주가 아닌 실제 현업 마케터들이 구사하는 직무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전에 적용하여 전국 캠프 공모전에서 심사위원분들의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담배 외에 스누스와 같은 무연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글로와 같은 관련형 전자담배 등을 모두 직접 피워본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흡연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킬, 국제학생회에서 기획홍보팀장을 역임하며 프로젝트 기획 능력과 유관부서와의 협업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학생회 내 다른 팀들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교내외 생활 가이드북, 한글로 학교 이름이 새겨진 야구 점퍼, 플래시몹을 테마로 한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다른 학교와의 연합으로 진행한 클럽 파티는 외국인 교환학생만 200여 명 넘게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 프로젝트마다 계획서와 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문서 작성 능력도 배양하였습니다. 애티튜드, 신입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이며 그 태도는 업무에 대한 몰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미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를 매일 체크하며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업계 이슈와 유저 피드백 사항을 놓치지 않고 있고 개선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입을 바탕으로 곧 출시를 앞둔 KTNG의 릴이 업계 선두를 탈환하는 데 반드시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KTNG 입사하려면 흡연이 필수가 돼야 할까요? 이 기업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한 흔적은 네. 보입니다. 강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뭐 흡연이 필수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그래도 흡연자가 아무래도
제품을 써. 덜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앞부분 자소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보완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이 회사 이 직무에 맞춰서 강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지식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이러한 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좀 강조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마케팅 전략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본인이 어떠한 전략 혹은 어떠한 마케팅 이론을 기법 등을 직접적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보여줬더라면 이 최우 수상을 수상했다라는 명확한 성과와 함께 본인이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강조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 능력, 협업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이제 백화점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서두에 A, B, C 능력 중에서도 특히 저는 뭐 C 능력은 자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발휘했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자세에 대한 부분은 뭐 자세는 웬만큼 뭐 못 쓰기가 오히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 몰입에 대한 걸 잘 쓴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멘토님들의 합격, 불합격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양보를 해서 네.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일관되게 이 친구가 해당 직무에 대해서는 준비한 부분이 좀 보인다. 네, 그런 측면으로 양보해서 합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강멘토님에 비해서 좀 후한 편이죠. 우선 합격 주고요. 네. 네. 나중에 한번 만나서 면접을 통해서 좀 보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턱걸이 합격 주셨습니다. 네. 양보와 합격. 네, KTNG 마케팅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멘토님들이 이야기하는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문장도 간결하고 명확해서 전달력이 좋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인칭 주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과 같은 1인칭 주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처럼 자신의 역량은 드러내지 않고 배움의 의지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멘토님들이 늘 말씀하시죠.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유년 시절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은 가치관과 인성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렇게 몇 가지를 유의하면서 쓰다 보면 어느덧 달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인 희망, 직무의 이슈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인공은 어떤 이슈를 선정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3파전 속에서 릴이 나아가야 할 방향, 경쟁사들의 시장 선점,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아이코스 25만 대, 근로 1만 대가량으로 아이코스가 압도적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PMI는 8월 마지막 주 기준 아이코스의 서울시장 점유율이 5%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10월 현재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이코스의 시장 선점 효과도 있겠지만 아이코스가 근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릴이 아이코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편의점과의 독점 계약 방식이 아니라 출시 초기부터 모든 편의점 및 소매점에서 구매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세 인상 문제.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와 외국의 과세율을 보면 결국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히츠와 네오스틱은 물론 릴의 스틱 역시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으며 스틱 가격이 연초 담배보다 훨씬 비싸진다면 잠재 고객들의 구매 요인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담배세가 인상되더라도 스틱 가격을 연초 담배에 준하는 가격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최대 4,900원은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디바이스 편의성 및 스틱의 다양성. 아이코스는 디자인과 스틱의 타격감 면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디바이스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청소의 번거로움이 주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로는 디바이스 편의성에 있어서는 우수한 편이나 스틱의 타격감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과 맛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출된 릴의 사양을 살펴보면 아이코스와 글로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보이는데 디바이스 편의성 외 스틱의 다양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고객의 호응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틱의 니코틴 온도를 세분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KT&G만의 가향 캡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담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조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주 학생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로 업종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좀 너무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는 본인의 경험이나 좀 전공을 기반으로 어떻게 할지를 방안을 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경쟁을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강멘토님, 이 이슈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슈 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제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쓴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슈 선택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력이라는 해당 키워드를 이 안에서 좀 발휘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은 이 현업 담당자가 봤을 때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이거 그냥 3초면은 읽을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많이 쓴다고 해서 과연 이 평가자 입장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뭐 다음 챕터인데 이 항목에 대한 두 분의 합격, 불합격 평가를 들어볼까요? 이번 네, 선생님께서 점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불합격입니다. 네. 마케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못 된다면 마케팅하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이야기 잘하고 역량이 어떻습니다, 기술이 어떻습니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의도라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네, 불합격입니다. 네. 네. 저는 이미 뭐 앞부분에서 네. 명확하게 제 뜻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게 아까 보니까 좀 약간 기사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뭔가 좀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불합격을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T&G 마케팅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인재상 중 본인과 좀 특성과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멘토님이 작성해 주셨던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써봤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 번째, 지원 직무에 가장 필요하고 본인도 자신 있는 인재상을 선택. 두 번째, 인재상 발의 경험을 선정하는데 직무와 관련 없는 경험도 활용 가능하다. 세 번째, 상황과 역할을 최소화하고 해당 인재상을 발휘한 행동 중심으로 강조. 네 번째, 성과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모두 이용해서 명확하게 제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사실 실제 KT&G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800자인데 저는 네. 좀 방송 시간 관계상 500자 정도로 좀 짧게 써야 하다 보니까 멘토님께서 사전에 알려주셨던 이제 두 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담아내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썼는지 한번 내용 들어볼까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640명의 설문을 받아내다. 저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입니다. 대학 시절 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 연구 논문을 활용해 가설을 입증하는 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데이터를 직접 산출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교수님께 피드백 받으며 설문 틀을 작성했고 전국적으로 설문지를 돌리기 위해 네이버 폼을 통해 SNS에 설문지를 등록했습니다. 지방 출신의 동기들과 중고등학교 동창, 가족들을 통해 설문지를 돌려 총 64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습니다. 둘째,
설문 결과를 유의미한 자료로 도출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SPSS 관련 도서를 학습하고 공강을 활용해 캐드실에서 조원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0개 중 3개의 가설만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높이 산다고 칭찬해 주셨고 과제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네, 성과를 내기 위한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 코멘트 주신 강민영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면하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막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네. 우리 영주 학생은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톤 다운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의도했던 사전 코멘트들을 상당 부분 담아낸 뭐 이 정도면은 뭐 합격을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네. 혹시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전자에 나왔던 내용들을 위해 훈훈하게 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고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들의 생각을 읽고 시대의 트렌드를 좀 읽고 앞서 나가면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요. 세상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항상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와 반대로 뭐 회계라든지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세상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그리고 또 수학적인 면모까지 갖춰지면 네. 훌륭한 마케팅 영업직 직무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KT엔젤 마케팅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마치 모든 활동의 리더이자 해결사 같은 그런 사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요즘은 신입들이 코피를 나면 휴지로 막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막았는데. 어휴. 휴지로 막으시더라고요. 소통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아, 뭐요? 너무 싫어.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영업이나 인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교적이다. 네. 사람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진다. 내가 저 질문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는 이렇게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면 힘내는 줄 알겠어. 근데 또 우리가 취준생들이 자기소개서나 막 그 면접을 볼 때 포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딱 듣기에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문구가 떠오르는데 어떤 거였죠? 정이 많다. 나의 단점은 정이 많다. 사실 이게 그냥 구체적인 예시고 정이 많다라는 건 사실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단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정이 많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우유부단함이 묻어 나오죠. 묻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게 더 낫지. 너무 본인을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단점이 아닌 장점을 단점으로 쓰는 표현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자소서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장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장점 같은 단점을 써라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뭐 저기 자기가 집착하는 성향이 좀 있다. 이걸 네. 이제 꼼꼼함으로 승화시킨다든지 완벽주의자인 성향이 크다. 하지만 내일 처리는 난 확실해야지.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이제 단점 아닌 단점을 네, 그걸 장점처럼 찾으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역으로 후려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진부하긴 해요. 아, 사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많이 훈련을 받았을 테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진짜 단점을 써야 되나요? 예를 들어. 저는 게으릅니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납니다. 아, 그거는 그냥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의미고요. 네. 단점을 하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장점인 듯 아닌 단점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신선했던 거는 안 씻는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단점이죠. 단점이에요. 더럽다? 더럽다라기보다는 아. 잘 씻지를 않는데 네. 네. 그 씻지 않음을 표현했을 때 눈이 확 들어왔거든요. 아, 씻지 않아. 눈은 일단 가네요. 왜 안 씻지? 자극적이네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는 않은데 예. 네, 일단 눈은 가네요. 안 씻는데 이유가 뒤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면 밤을 새워서 집중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씻지 않고까지 한다. 그래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하고 플러스 좀 씻겠다. 그 친구 합격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었을 때 이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인 듯 하면서 장점인 것 같지만 네. 새로웠죠. 새롭죠. 예, 새롭죠. 독창적이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했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게 좋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점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표현 중에 저는 1순위가 소통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아, 너무 그거요? 싫어. 네. 네, 너무 싫어. 저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특히 영업이나 인사직무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도 그렇고 소통을 잘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시는데 네.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너는 참 소통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저 들어봤어요. 하루에 10번씩 듣는데. 10번씩 듣고 계세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표현 자체가 되게 저는 낯설거든요. 저는 그렇죠. 소통을 잘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부딪혔고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했을 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공감대를 얻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쟤는 얘기를 참 잘하고 소통을 잘해. 많이 뛰어다녀. 잘 얘기하고 다녀. 다 취합을 잘해와. 라고 하고 평가하는 요소가 되는 거지 스스로 그래서 저는 소통을 참 잘하죠. 그러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낯설고 두 번째로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면서도 네. 제가 그 표현을 언제 썼었냐면 12월 30일 날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선배하고 시스템 마무리를 지었을 때 그때가 한 새벽 2시쯤 됐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조직이 시스템상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안 돌아갔을 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넌 진짜 이거에서 열정적인 것 같아. 처음하니까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까지 했습니다. 아우. 그때 이제 들을 수 있는 말이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극한에 부딪혔을 때 한 번 더 해보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를 열정적이다라고 주변에서 평판을 듣는 건데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참 열정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 보면 막 열정에 넘쳐서 에너지가 넘쳐서 그냥 뭐 에너자이저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진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반감이 드는 게 좀 사실입니다. 거부감을 되게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전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카운셀러라는 말 많이 나와요. 자기 그래요? 소개 때 자기가 소통을 잘하고 또 이제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좋다라는 네. 거를 굳이 어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인재상에도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인데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카운셀러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네. 그래서 나는 인사직무에 적절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영업직에 적절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주변 사람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오류인 거죠. 손석희 실장님 말씀하신 거로 그거는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얘기고. 이상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그래도 이게 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또 이제 그거를 상대방이 공감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렇죠. 정량적으로 그렇죠.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헌신을 많이 했어요를 사실 뭐 그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봉사활동 뭐뭐 다녀봤고요. 어디 다녀봤고요. 네. 뭐 종류에는 뭐뭐가 있고요. 어디까지 해봤어요. 하면은 나는 헌신했어요라고 표현하지 않았어도 야 얘는 진짜 봉사의식이 투철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나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게 맞겠냐고요. 그런 강박이 좀 있어요. 그 두괄식으로 써라. 첫 문장은 딱 보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그럴 땐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예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별 큰 문제가 네.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런 형식을 네. 직장인들은 뭐 수시로 항상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그런 네. 형식이기 때문에 팩트 없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거 없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 뭘 하겠다라고 두괄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그 팩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감정적인 단어인 헌신 뭐 이런 거를 앞에다 대문짝맞게 써놓은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같은 부분에서 네. 이제 보통 직무별로 이렇게 자기소개서 표준 예시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네. 돌아다니잖아요. 뭐 영업이나 인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교적이다. 아, 사람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진다라는 표현들. 친화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너무 많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냥 특별함이 안 보이지 않으세요? 안 읽고 싶어지죠. 예. 그럼 그냥 정말 흥미가 떨어지는 자소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쓸말이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열정적이고 뭐 카운슬러고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이 많은 그 사람이거든요. 쓸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것만 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 쓰지 않고 네. 다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해본다던가 네. 그렇죠.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면 더 그런 일들이 역시.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죄송합니다. 저격당. 아니요, 저 굉장히 책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격 많이 당하시네요. 오늘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자소서와 면접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받아봤는데 제가 이제 자소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 자소서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써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이제 저한테 그거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면접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모의 면접을. 저는 이렇게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포장의 기술을 네. 아직 습득하지 못해서 누가 보면 혼내는 줄 알겠어. 혼내는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오늘 두 분 정말로. 무서워요. 네, 빨리 읽어볼게요. 근데. 네. 저는 중학교 때 독서 토론 특별 활동을 하면서 독서에 흥미를 가지게 됐고 취미 활동을 독서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문학부터 수필, 시집, 자기계발서 등등을 가리지 않고 작품을 읽고 비평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름다운 풍광을 보거나 어떤 계기가 되면 시 몇 소절이 떠오르거나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 시절의 감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점차 인문사회과학서적, 역사서적 등 비교적 학업적인 책을 많이 읽어왔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올바르게 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저는 대학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다방면의 정보 습득과 경제, 정치, 문화 등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풍부한 상식과 지식을 쌓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동안 방송을 공부하면서 방송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같이 익혀둔 덕분에 막기로 알아듣는 시사상식이라는 팟캐스트를 직접 진행하게 됐고 그 결과물이 책으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저에게 자양분이 되어 방송인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훌륭하시네요. 고생하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거죠. 박명석 씨가 네, 문학이라든지 네네. 어떤 수필 등등 특별한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인문과학 서적들을 탐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본인이 가장 관심 있고 흥미 있었던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인상 깊었던 책에서 깨달은 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역시 문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작품은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연금술사에 나오는 주인공이 정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 길은 내 길이 맞는가, 이 길로 가면 내 끝이 나오는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이 온 우주가 나서서 너를 도와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구절, 아직도 저는 기억하면서 제 꿈을 언젠가는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제 방송국을 생각하면서 앞에 얘기하셨던 게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학교 그렇습니다. 때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방송국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셨다는 말이실까요? 아니면 그 독서에 대한 계기는 동기부여된 건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독서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다가 점점 이 책과 좀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좀 억지로라도 읽어야겠다 해서 이제 독서 토론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억지로 한 권씩 한 권씩 이게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습관, 취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 책을 읽는 걸 바탕으로 해서 방송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네. 독서 토론을 했는데 연결하신 게 방송을 하는데 그게 아까 막귀가 네네, 걸렸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했는데 네. 그 연결고리가 네. 책을 많이 읽는데 방송국엔 왜 지원하셨을까? 다른 것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아까 그거는 그 뭐지? 그 방송 이름이 뭐지? 시사 팟캐스트? 막기도 알아듣는 시사상식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책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왔던 제 취미고요. 그래서 책 때문에 뭐 방송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저의 장점을 어필하고자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취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붙인 겁니다. 다른 취미나 다른 특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독서 말고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이들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제 솔직히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공 차는 게 정말 좋았고 그 순간에 골 넣으면 정말 기분 좋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11명 친구들이 정말 금방 싸우다가도 그 순간만큼은 그게 정말 협동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골 넣으면 막 다 같이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특기인데 방송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실까요? 방송국에서 축구를 잘... 네. 하나의 그런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저는 물론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거지만 다른 PD와 엔지니어와 뭐 카메라 감독님들과 다 같이 그 순간만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 팀플레이. 이 팀플레이를 저희가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아나운서 유형들 있잖아요. 네. 분야가 어디 쪽으로 주로 가고 싶은 전문성 있는 분야가 어디 쪽을 가고 싶은지. 저는 제 축구에 대한 애정을 살려서 스포츠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스포츠. 네. 제가 이제 취미란에도 축구가 들어 있어서 네.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축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어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스포츠 아나운서가 있다면 누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캐스터 중에서는 배성재 아나운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배성재 아나운서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 축구를 어느 정도 예능의 단계로 좀 끌어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축구 중계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조금 정적이고 딱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그분은 이제 해설자와의 이런 호흡이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해설자들을 막 스타로 만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축구는 일단 재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되게 재밌는 여유 있는
중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설자와 캐스터 사이의 교감이라고 네.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감이 있을까요? 일단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둘이 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방송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연락도 많이 하고 네.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호흡이 점점 맞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문학을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네. 문학하고 그 축구하고 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축구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성재 아나운서가 축구를 좀 정적인 것에서 이제 예능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감성을 더해서 별 해는 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감동적인 스토리를 제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브라질하고 한국 축구인데 네. 감동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동적으로요. 네, 별 해는 밤 넣어서 해도 돼요. 당연히 한국이 지고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한번 실전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졌습니다. 이미 제가 제 생각에 결과는 졌고요. 브라질과 한국 안타깝게 3대 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뭐 평가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짜 남은 것은 이 본선과 월드컵 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더욱더 이렇게 팀플레이를 맞춰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을 따기 위해서는 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닿지 않는 그 꿈 같은 그때까지 가야 해요. 그 꿈을 딸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계속해서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네, 면접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5분 남짓?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좀 긴장하셨어요. 근데 긴장을 했다기보다 약간 장난을 조금 섞어서 해야지 하다가 뭔가 진짜로 제대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네, 진심이 막 나오고 근데 나름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잘 순발력 있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좀 총평을 좀 일단 해주실까요? 면접에 대한 총평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사실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네. 홍 선배가 제시한 것 같은 경우 그래요. 문학과 축구를 연결시킨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무엇이다라고서 연결을 시켰어요. 이건 순발력이나 대응력 이거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건데 오. 다만 더 붙이자면 이런 게 네. 있어요. 이게 순발력이나 그 순간적인 대응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안 나와요. 자기가 생각을 해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네. 이게 사실 깊어지다 보면은 인사이트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각자 생각하는 거지만 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연결시킨 것 뿐이에요. 훌륭하게 잘하셨고 네. 전반적으로 네. 자기가 가고 싶은 전문 분야라는 거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네. 스포츠 캐스터라는 쪽, 그 누구를 롤모델을 하고 있느냐, 그 롤모델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에 대해서도 대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면접의 어떤 종합 면접의 어떤 단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좋은 평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실장님 질문 들으면 내가 저 질문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나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저게 말이 되는 질문일까? 약간 이런 생각 순간 살짝 했는데 네. 대처를 잘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뭐라 해야 돼 흐름이 이렇게 끊기지 않고 잘 연결이 돼서 네. 이 이야기가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에 많이 동감을 하고 네, 잘 준비된 면접이 아니었나. 네. 저는 그 대체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고 네. 호감이 가는 인상이라 거기에서 많이 좀 점수를 따신 것 같고요. 역시 프로그램의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 그리고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동기부여에 대한 동기 적합성을 저는 계속 확인을 하고 네, 싶었고 네, 네. 직무에 적합한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거를 통해서 네. 이런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이 방송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네. 그 직무에 대해서 적합한 거는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네.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개연성 조금은 부족하지만 연결은 시켰는데 네. 왜 방송인일까라는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송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직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꼭 일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잘했죠 제가? 네. 너무 잘해서 이상한데요? 왜냐면 그 답변 중간에 협업의 키워드를 이끌어내셨어요. 네. 축구 가지고 협업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써놓으면은 네. 하나도 와닿지 않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 투 페이스로 봤을 때 문학과 축구를 연결시키면서 협업까지 나오는 상황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네. 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면접까지 다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지켜보고 계실 취준생분들께 포장이란 어떤 것이다? 뭐 짧게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포장이란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 메타포 나오네요. 네.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서 네. 계속 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솔직함으로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된 멘트도 물론 그 사전에 연습을 해오셔서 좋기는 하지만 그때 솔직함으로 본인이 자기 주장을 사전에 연습한다기보다는 확립하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 업종을 선택했는지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해온다라고 하면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기소개 기재했던 네. 어떤 과대 포장이 이제 허위로 드러난 이런 사건이었는데 네. 그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제보들이 막 와요. 각 네. 방에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제보가 오더라고요. 임원 면접 중인데 이 친구가 부산의 모 신문사, 언론사에서 인턴으로서 이런 일을 해봤다. 네. 라는 걸 기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면접자께서는 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면접위원께서 하셨겠죠. 네. 예, 근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면접위원은 저를 불러 세운 게, 야, 이거 동명이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지원서가 그럴 수 시스템상 있죠. 잘못 엮여 들어간 게 아니냐. 그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철렁하죠, 사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질의응답을 더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자기 여자친구가 네. 그 언론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갖다 쓴 드래곤 거예요. 페이스트해서 이제 넣어버린 거죠, 이제. 근데 그거를 본인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왜냐면 지원서를 내면 끝이니까 뭘 썼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복사를 해놨어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 넣다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의 이력이 딸려 들어갔다라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정말 심쿵했어요. 아, 네. 철렁이죠, 철렁. 이거는. 네. 네. 그 실수가 엄청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제 그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네. 과대 포장했던 어떤 이런 케이스였다라는 사례로 남아서 네. 10년간 뺐죠, 저는. 오. 네. 그분은 떨어지셨죠. 당연히 떨어졌죠. 구분을 붙이면 저는 이거 신고하려고요. 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세 분의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포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왜 포장 안에 박스 안에 또 박스 있고 박스 열면 또 박스 있고 그러면 막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나오는 건 네,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하고 담백한 취업 준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나와주셔서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